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3월 아파트 거래량 과연 이게 줄었을지 늘었을지 오늘 이 귀중한 정보 공유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3월 아파트 거래량과 현재 변화한 시장을 근거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도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 제가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값이 여전히 비싸서 더 하락할 것이다. 지금은 잠깐 반짝 올라가는 데드캣 바운스다. 그래서 지금처럼 집값이 비쌀 때 매수 추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정말로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물론 공감합니다. 정말 아파트가 비싸요.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10억이 네 집 개 이름인가요? 이거 엄청 큰 돈이에요. 의사들도 이 10억 마련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집 한 채에 10억, 20억 하는 아파트 널리고 널렸단 말입니다. 하지만 집값의 적정 가격은 제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의 적정 가치, 가격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누군가 사줄 때 그 가격을 인정받는 거죠. 자, 작년 말에 주택가격이 급락할 때, 개포주공 10억, 음마아파트 7억 하락했을 때, 잠실주공도 10억 하락했을 때,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아파트 거래량 500건의 전설을 씌웠던 게 작년 4분기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거래가 없었다? 집값 고점 인식에다가 높은 대출금리에 가격이 계속 떨어져도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집값이 추락했던 시기였어요. 자, 그렇게 주택가격이 급락해서 올해 1월 전후로 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35%에서 더 하락해서 40%, 경기 외곽 지역은 반토막 나는 곳까지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겁니다. 더 떨어질지 아닐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매수자가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더라. 매수자가 없어지면 그 매수자에 맞춰서 가격을 더 낮출 것이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과거보다 더 많이 사면 추가 하락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아파트 거래량은요, 부동산 시장 참여자한테 너무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거는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려고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9일날 블로그에 2월 10일날 영상을 통해서 2월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이 거래량에 따라서 가격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보를 취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매수자 지금 줄다리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3월 달에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줄다리기에서 매수자가 굳이 급할 필요가 없죠. 매도자 입장에서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좀 더 가격을 낮춰서 빨리 파는 게 좋겠죠. 그만큼 거래량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이후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달 그리고 11월달 이거 700건 아니에요. 500건대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아파트 매입건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12월달부터 800건, 1월달에 1400건, 2월달에 2100건으로 증가합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2400에서 2500건 정도가 추정이 되거든요. 자, 2100건 등록된 거 아마 제가 볼 때는 2021년 9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는 다 아는 정보예요. 그래서 2월까지 거래량 증가로 생긴 것은 하락을 주도한 지역이나 단지에서 저점 대비 10% 정도 반등을 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15%까지 반등했지만 거긴 좀 드문 사례고 보통 10% 내외에서 반등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 거래가 없던 더 넓은 범위의 아파트 단지에서 초급매가 사라지고 있는 게 2월까지 거래량 증가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자, 이제 3월 거래량을 체크할 때입니다. 더 넓은 지역에서 수요가 유입될까? 이미 가격이 오른 지역에서 수요가 있을까? 자,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선 3월 거래량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고점 대비 10% 이상 올라간 곳은 약간 줄다리기가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는 신도시나 단지에서 더 많은 거래량이 유입될지는 3월 거래량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겠습니다. 278건이 등록됐습니다. 너무 적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월 15일 기준 2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275건이었습니다. 3월 15일 기준 3월 아파트 거래량과 거의 비슷하죠.
좀 더 표본을 찾아보면은요. 2021년 9월 15일 기준 9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260건이에요. 봤더니 이번에 3월 거래량이 2021년 9월 거래량 추세보다 약간 7%더 많네. 야, 그러면은 2021년 9월에 아파트 거래량 얼마나 찍혔지? 한 2,700건 정도가 된 겁니다. 아직 적은 데이터로 예상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3월 거래량이 2월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많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4월 초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이제 경기도 데이터예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3월 15일 기준으로 1,401건이 등록됐습니다. 2023년 2월 16일 기준 2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 봤더니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오히려 5.6% 더 증가하고 있네. 지금 2023년 2월 기준으로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9,000건에서 1만 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미 8,000건 정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보다 3월 아파트 거래량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정말로 많이 늘었습니다. 3,000건대까지 떨어졌는데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근데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2월 말 3월 초에 거래량이 증가했잖아요. 이것은 좀 의미가 달라요. 왜냐면 이때는요, 상황이 좋지 않았던 시기거든요. 일단은 미국에서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놨던 시기입니다. 2월에 나왔던 경제 지표가 다 안 좋았단 말이에요.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다가 6%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전망이 쏟아졌던 시기거든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통화정책이 강경하게 바뀔 가능성을 채권금리가 반영을 하고 은행채 금리 상승에 대출이자도 껑충 뛰어 올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1월 말 2월 초에 있었던 4% 초반의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이 사라지고 4% 중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때부터 금리 고점론이 깨졌던 시기라는 겁니다. 자, 금리 고점론이 깨지고 빅스텝에 대한 공포가 커졌었는데 거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까지 아파트 거래량 등록된 거 지금 2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슷한데 그러면은 3월 아파트 거래량과 4월 아파트 거래량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종합해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3월 15일 오늘 3시에 발표된 코피스 금리가요. 한 달 새에 0.29%포인트 낮아진 3.53%가 됐습니다. 2달 사이에 무려 마이너스 0.76%포인트 감소한 거죠. 매매 전세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얘는 전세자금 대출과 변동형 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지금 이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지금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서 3%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적용되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데 앞으로 코피스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이런 낮은 금리를 볼 수 있겠구나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SVB 사태로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정말로 많이 낮아졌거든요. 3월 2일 날 4.56%였던 AAA 등급의 금융채 5년물 금리가요. 현재 4.04%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은행권의 고정대출 금리가요 4.5%대에서 4% 초반으로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주택시장이 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는 주장이 많았던 이유가 지금 은행권에서 고정금리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은 다 5%대 맞춰버리고요. 고정금리 대출만 이것을 이제 주로 취급을 하고 밀고 있는데 얘가 4.5%부터 시작이네. 실제 대출 심사 받고 대출 실행할 때 4.67 정도가 적용되네. 이미 호가도 올랐는데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4% 초반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수요 증가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SVB 사태가요.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3월 아파트 거래량, 서울, 경기도 모두 2월 거래량보다 많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적은 데이터지만 추세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2월달과 3월달 모두 1만 건에 가까운 급증세, 거래량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이라는 거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거래량 정말로 많이 늘어났어요. 자, 특례 보금자리로의 영향이 나서 9억 이하 주택만 반짝 호재가 작용될 것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특례 보금자리로는 9억 이하 주택이 처분되면요. 그 사람들이 상급지로 지금 갈아타고 있습니다. 갈아타려는 매도자가 꽤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자, 3월 중순 이후에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 벌써 당장 내일부터 크게 조정이 될 겁니다.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이고 고정금리 대출도 이제 낮아져서 4% 전후로 해서 대출 금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되는 게 전세값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 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 요즘 부동산에 가보신 분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에 갔더니 늦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죠. 특히 그동안 봤던 매물들이 너무 빨리 사라지고 호가가 올라가서 망설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시점에 필요한 내 집 마련의 모든 정보 쇼킹부동산 서적 역전세 대란에 제가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2024년 초까지 기회가 다시 찾아올 것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